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맛집을 리뷰하고 싶은 봉이에요. 여러분,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럭셔리 명품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명품 레스토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음식을 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에르메스의 카페 마당, 구찌 오스테리아, 그리고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알랭 파사르 앳 루이비통에서 파는 음식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맛, 분위기, 가격까지 비교해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100% 내돈내산 맛집 리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메종 에르메스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 마당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어요. 먼저 매장 분위기 한번 보실까요? 지하 1층에 있지만 이렇게 은은한 조명과 통유리창이 만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접시와 커트리, 소파까지 모두 에르메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좔좔 흐르는 곳입니다. 예약은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웨이팅은 운에 맡기셔야 하는데요. 저는 월요일 점심 12시쯤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웨이팅 없이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시 30분쯤 되니까 매장이 꽉 차더라고요. 매장에 테이블이 약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르메스 카페 마당은 오늘 소개해드릴 구찌 오스테리아 그리고 알랭 파사르 앳 루이비통과는 여러 면에서 조금 다른데요. 우선 다른 명품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과는 달리 카페 마당은 코스 요리는 판매하지 않고 오직 단품 요리만 선보입니다. 메뉴에는 없지만 애프터눈 티 세트가 있는데요. 애프터눈 티 세트는 평일 2시부터 6시까지 판매되고 가격은 2인 기준 차를 포함해 65,000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카페 마당의 애프터눈 티 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애프터눈 티 세트도 리뷰해볼게요.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에르메스 카페 마당은 호텔 신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인지 서비스나 음식의 맛, 퀄리티가 모두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해외의 유명한 셰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요. 여기 카페 마당에서는 신라 호텔 30년 경력의 요리사들이 요리를 선보입니다. 가격도 찾아보니까 서울 신라 호텔 더 라이브러리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카페 마당의 음식 좀 구경하실까요? 저는 이날 시저 샐러드, 바닷가재 스파게티, 그리고 모든 버섯 리조또를 시켰어요. 가장 먼저 시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시저 샐러드 가격은 31,000원으로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저 샐러드 꼭 드셔야 해요. 곁들여져 나오는 치킨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치킨인지 북경오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름기는 쫙 빠져있고 껍질은 바삭한 그런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또 채소 사이사이에 샐러드 드레싱이 아주 잘 버무려져 있는데요. 드레싱이 맛있는 건지 아니면 채소가 싱싱한 건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어서 38,000원짜리 바닷가재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오일 파스타였는데 랍스터가 진짜 탱글탱글하더라고요. 저는 오일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본 오일 파스타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이 좋았어요. 사실 오일 파스타가 간이 조금만 부족해도 슴슴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카페 마당의 파스타는 면에도 간이 적당히 잘 배어있고요. 랍스터와의 조화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버섯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르메스 카페 마당 가시면 무조건 이 리조또 드셔야 해요. 보기만 해도 버섯의 풍미가 확 느껴지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리조또가 딱 나오면은요, 다른 음식은 맛볼 수 없을 정도로 트러플 향이 진짜 진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실제로 맛을 보면 보는 것보다도 맛이 10배는 더 훌륭합니다. 진하고 고소한 크림 리조또가 트러플을 만난 그런 맛이에요. 거기에 얇게 썰어진 양송이 버섯의 씹는 맛까지 더해져서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리조또였어요. 가격은 역시 38,000원으로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저는 이 리조또 하나만으로 카페 마당 재방문 의사 2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저희는 둘이서 방문을 했고요. 샐러드, 메인 요리 2개,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2잔 해서 총 13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먹는 점심과 비교하자면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일단 에르메스의 커트리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인 에르메스 접시, 특히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이 모자이크 시리즈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5성급 호텔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중요한 모임이나 기념일이 있을 때 에르메스 카페 마당 강추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구찌 오스테리아입니다. 구찌 오스테리아는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찌 가옥 6층에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구찌와 유명 셰프인 마시모 보투라의 협업으로 설립된 이탈리안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에요.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이탈리아 피렌체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 베버리 힐즈 그리고 도쿄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오픈한 매장이라고 합니다. 예약은 구찌 오스테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단 내부 인테리어를 공개합니다. 구찌의 대표 컬러인 초록색으로 매장이 인테리어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초록색이 너무 강렬해서 딱 보자마자 짐 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이 예쁜 메뉴판이었어요. 구찌가 메뉴판도 구찌하지 않았나요? 메뉴판이며 접시며 진짜 안 예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접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밀라노가 근본인 리차드 지노리라는 브랜드랑 협업한 거라고 하고요. 이 붉은색의 리차드 지노리 DC는 구찌 오스테리아에서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란색, 초록색 버전은 구찌 가옥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구찌의 상징과도 같은 이 별 모양의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이 접시에 반사되어서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별도 함께 먹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찌 오스테리아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태원과 한남동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늦가을 저녁에 방문해서 테라스를 즐기진 못했지만 날씨 좋을 때는 테라스에서 시간을 즐기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찌 오스테리아의 음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찌 오스테리아는 코스 메뉴와 단품 메뉴, 알라카르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스 메뉴는 5코스와 7코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방문이기도 하고 모든 메뉴가 궁금해서 7코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찌 오스테리아의 음식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먼저 아뮤즈부시로 나온 메뉴인데요. 귀엽게 에스프레소 잔에 수프를 담아주셨어요. 카푸치노처럼 생겼는데 그냥 진한 크림 수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가든이라는 샐러드가 나왔어요.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채소 사이로 예쁜 나비 모양의 데코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감자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싱싱한 채소와 바삭한 브레드칩이 식감을 더해줬고요. 특히 이렇게 드레싱이 채소 사이사이에 듬뿍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탈리아 퀴즈인과 한식의 요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요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인 뇨끼를 한국의 대표 스트리트 푸드인 떡볶이처럼 표현해낸 그런 음식이었어요. 생긴 건 가래떡인데 맛은 뇨끼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풍부한 버섯 풍미가 나는 뇨끼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떡볶이는 그냥 길거리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어 요리가 나왔는데요. 유자로 만든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주시더라고요. 유자의 향긋한 향 덕분에 생선의 비린내나 잡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요리 이름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바다에 떨어진 나뭇잎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금치 위에 나뭇잎 모양의 당근이 데코로 올라가 있었는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어진 요리는 토르텔리니였습니다. 이탈리아식 반지 모양의 만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새끼손가락만큼 작아요. 이 작은 걸 셰프들이 하나하나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등 4가지 고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4개월 숙성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크림소스의 토르텔리니였는데 진짜 꼬릿꼬릿한 진한 치즈의 맛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맛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7코스 중에서 이 요리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갈비 요리입니다. 우대갈비와 비트 퓨레 그리고 삭힌 콩잎장이 함께 나왔어요. 사실 메인 메뉴라 기대가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웠다 라는 것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진 않아요. 6번째부터는 디저트가 나왔어요. 비포 선셋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과 머랭과자였는데요. 노을진 저녁 풍경을 표현한 디저트라고 합니다. 히비스커스로 절여낸 배가 아이스크림 아래쪽에 깔려 있었는데요. 함께 먹으니까 상큼하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디저트가 나왔어요. 자리에서 뜨거운 초콜릿을 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뻥 하고 뚫려요. 우주의 블랙홀을 표현한 디저트라고 해요. 재밌지 않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코스 요리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뿌띠 디저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더 이상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뿌띠 디저트가 나올 때 차나 커피를 함께 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전 당연히 코스에 포함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차값은 별도로 내셔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점 주의해주세요. 아, 그리고 구찌 오스테리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버거 역시 15,000원에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꼭 별도로 주문하세요. 구찌 오스테리아의 세븐 코스는 1인 18만원 코스로 음료값까지 포함해 2명이서 총 38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음식 맛도 가격도 나쁘지 않다. 입니다. 특히 구찌의 경우 단일 코스가 아니라 5코스, 7코스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단품 메뉴도 있어서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구찌 오스테리아의 분위기를 느끼러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초여름이나 초가을쯤에 테라스에서 단품 요리를 맛보러 한 번쯤 더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녀온 날 주변 테이블을 보니까 부모님 생신 파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기념일에 방문하신 커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특별한 날 분위기 좀 내고 싶다 하시면 구찌 오스테리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알랭파사르의 루이비통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쉽게도 알랭파사르의 루이비통은 10월을 끝으로 팝업 레스토랑 운영이 종료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루이비통에서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팝업 레스토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팝업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음식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내년에 열릴 팝업 레스토랑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종료된 곳이니만큼 빠르게 리뷰해볼게요. 일단 예약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치 테이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를 해놓고 자리가 나서 운이 좋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알랭파사르는 프랑스 출신 미쉐린 3스타 셰프입니다. 비건 요리로 유명한 셰프라고 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저녁 디너 코스를 먹었고요. 가격은 1인당 30만 원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곳 중에는 가장 비쌉니다. 자, 분위기 먼저 한번 보시죠. 알랭파사르의 루이비통은 가을 정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된 팝업인 만큼 정말 보테니컬 가든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인테리어였어요.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내부가 예뻤습니다. 에르메스나 구찌와는 다르게 이번 루이비통 팝업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식기들은 모두 알랭파사르 셰프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쓰던 식기들을 들고 왔다고 해요. 열정이 대단하죠. 자, 그럼 빠르게 루이비통의 음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라비올리가 나왔습니다. 메뉴 이름은 기다림의 미학이었는데요. 맑은 토마토 스프 같은 맛이었어요. 이어서 알랭파사르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인 계란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뉴 이름은 4가지 향의 조우였어요. 계란 노른자 위에 4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간 크림을 위에 얹었는데요. 맛을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약간 계피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매콤한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에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었어요. 다음으로 다양한 채소를 고루 섞어 채워넣은 프로방스 니스식 요리인 라따뚜이가 나왔어요. 알랭파사르 셰프가 아무래도 비건 요리 전문가라 그런지 채소 요리의 비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요리는 애호박 안에 볶은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기에 너무 예쁘죠? 근데 맛은 역시나 새콤했습니다. 제가 비건 요리 알못이라 그런지 대체로 알랭파사르 셰프의 요리가 조금 새콤한 맛이더라고요. 드디어 채소 요리가 아닌 요리가 나왔습니다. 신선한 제철 생선 요리였는데요. 원래는 광어 요리를 선보이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식재료들을 살펴보니까 민어가 굉장히 좋았고 이 민어 요리를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민어와 함께 옐로우 와인 소스를 함께 주셨는데요. 저는 계속 새콤한 음식만 먹다가 고소하고 담백한 흰살 생선 요리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루이비통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요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양파 그라탕이 나왔어요. 구운 양파에 역시나 상큼한 맛이 곁들여진 요리였습니다. 국내산 한우를 이용한 8월 4일 사자자리 특제 소스 요리예요. 스테이크 소스에서 살짝 달달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기를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어서 치즈와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누아제트였고요. 샐러드 드레싱이 헤이즐넛 맛이 나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치즈가 진짜 진하고 꼬릿꼬릿한 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장미꽃다발을 형상화한 사과 타르트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과를 어떻게 이렇게 깎았는지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파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맛은 시나몬 파우더가 뿌려진 따뜻한 사과였어요. 함께 나온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로즈마리 허브 아이스크림인데 입안이 싹 개운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끝으로 크레이프가 나왔어요. 이 크레이프 역시 새콤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알랭 파사르의 루이비통 총평을 해보자면 제가 마달못이라 그런 건지 알랭 파사르 셰프의 음식이 전체적으로 투머치 새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새콤한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음식에 식초를 잘 안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비통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진짜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레스토랑들 중에 분위기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1인당 30만 원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프터눈 티 세트 정도는 경험으로 한번 먹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팝업 레스토랑은 어떤 셰프랑 협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디너 코스 먹기 전에 무조건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먼저 먹어볼 생각입니다. 메뉴를 보니까 애프터눈 티 세트랑 코스 요리랑 거의 겹치는 메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루이비통에서 하는 팝업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먼저 먹어보고 음식이 마음에 들면 그때 디너 코스를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명품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3곳을 리뷰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음식은 에르메스가 가장 맛있었고요. 인테리어는 루이비통이 제일 예뻤습니다. 그리고 구찌 오스테리아는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고 코스와 단품 요리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명품은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가방까지는 우리가 못 사더라도 밥 한 끼 정도는 특별한 날 한 번쯤 먹으러 가볼 만한 것 같아요. 3군데 모두 서비스는 정말 최고였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명품 브랜드 접시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연인들끼리 특별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군데 명품 레스토랑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맛집 소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